7월 8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도담리와 심곡리 돌출부로 도하를 시작한 북한군은 국군 21연대 2대대 6중대와 1대대 1중대, 4중대를 돌파한 다음 교두보를 확보하고 후속 주력의 도하를 엄호했습니다. 북한군의 도하 공격이 시작되자 도담리와 고수리 지역의 21연대 2대대는 7월 9일 오전 3시에 우교봉 중위의 6중대가 695고지로 물러서고 이성호 중위의 5중대는 고수리 계곡을 방어하기 위해 기촌리 방면 능선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무렵 북한군은 야포와 SU-76 자주포로 공격 준비 포격을 가한 후 120mm 박격포와 82mm 박격포로 695고지, 664고지의 포격을 집중하면서 주력 부대를 도담리로 도하시켰으며 오전 5시부터 695고지와 기촌리 방면으로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교봉 중위가 지휘하는 6중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어렵게 저지하고 있었으나 기촌리를 방어하는 이성호 중위의 5중대 정면을 돌파한 북한군 2개 중대가 고수리 계곡을 거쳐 금곡리 계곡으로 진입하여 695고지 서남쪽 능선으로 공격을 시작하고 고수리의 강변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우회한 북한군 일부가 695고지 동쪽 계곡으로 공격해옴에 따라 6중대는 북한군에게 포위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전황의 추이를 인식한 2대 대장 박영섭 대위는 때마침 진출한 4단 공병대대에 음지촌 서쪽 능선 상의 봉우리로 신속히 이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단의 명령에 따라 2대대 관측소가 위치한 664고지로 진출했던 공병대대는 2대 대장의 요청에 따라 오전 6시에 곧바로 음지촌으로 전진했습니다. 오전 7시에 공병대대는 선임자인 1중대장 이우팽 중위의 지휘하에 1중대를 좌측으로 오명환 중위의 3중대를 우측으로 하여 음지촌 인근의 양갈래 능선에 각각 전개했습니다. 공병대대의 임무는 상향방으로 물러선 2대대 5중대와 연계를 유지하면서 계곡을 제어하고 695고지의 서남쪽 능선으로 공격하는 북한군의 측면을 공격하면서 6중대의 철수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포위 섬멸당할 위기에 처했던 우교봉 중위의 6중대는 오전 7시에 음지촌 인근으로 진출한 공병대대와 함께 남쪽에서 포위한 북한군을 협공하면서 포위망을 돌파하여 오전 10시에 664고지로 집결했으며 임무를 완수한 공병대대는 새로운 명령에 따라 음지촌에서 물러나 가락골 동북쪽 능선을 점령하고 북한군의 우회 공격에 대비하면서 2대대의 동측방을 엄호했습니다. 도담리를 비롯하여 고수리 봉우 등 중리 금곡리 일대를 점령한 북한군은 7월 9일 오전 11시에 664고지로 포격을 집중하면서 북쪽의 기촌리 능선과 서북쪽 능선으로 증강된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잠시 소강 상태에 있던 빗줄기도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1연대 2대 대장 박영섭 대위는 이 전투가 남한강 방어전에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연대장 김용배 중령에게 전황을 보고하면서 사정거리가 짧아 낙탄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포격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때는 대대가 보유한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후 포병의 초탄이 북쪽 능선에 정확하게 장렬하자 병사들은 빗발치는 북한군의 포화도 잊은 채 상반신을 일으키며 함성을 질렀고 대대장 박영섭 대위는 효력사를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18포병대대가 발사한 포탄이 능선을 뒤덮으며 순식간에 북한군을 몰아냈으나 북한군도 이에 대응한 포격을 강화하면서 양측 간의 포격전이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기촌리와 석탄광산 부근의 북쪽 산기슭에 포진하고 있던 북한군은 오후 6시부터 21연대 방어진지 전체에 곡사포, 직사포, 박격포 등 가용한 모든 포병화력을 총동원하여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오전 중에 맹위를 떨친 포격 지원이 21연대 전체 정면으로 확산되면서 그 위력이 감소하자 이 틈을 이용해 북한군은 오후 7시 30분에 북쪽과 서북쪽의 7부 능선 그리고 외양방, 하양방으로 침공하여 일부가 공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주력이 호를 구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대대는 북한군의 공격에 맞서 분전했지만 증강된 한 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포위하고 비 내리는 밤이 깊어지면서 병사들 사이에는 암울한 분위기가 짙게 감돌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오후 9시에 음지촌 계곡으로 침입한 북한군 일부가 따발총 사격으로 후방을 교란하는 가운데 북쪽과 서북쪽 능선 그리고 외양방, 하양방의 북한군 주력이 일제히 공세를 취하자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병사들이 하나 둘씩 방어선을 이탈하기 시작하여 근접전도 제대로 벌이지 못한 채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2대 대장 박영섭 대위는 공병대대의 어모하의 가락골에서 병력을 수습하면서 급편진지를 구축해 북한군의 지속적인 공세에 대비했습니다. 상진리에서 도하한 북한군의 압박으로 심곡리 돌출부에서 물러난 최취성 대위의 1대대는 주력이 슬금산을 확보하고 김종호 중위의 2중대를 664고지 서쪽 능선에 배치한 후 심곡리 고음동으로 침입한 북한군과 대치한 채 포격전을 전개했습니다. 오전 10시 우인접 부대인 2대대가 664고지에서 거점 방어로 전환하자 1대 대장 최취성 대위는 김종호 중위의 2중대를 슬금산 동쪽 능선으로 전환 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1대대는 슬금산의 동쪽, 서쪽, 북쪽 능선을 확보하여 밀집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1대대 정면의 북한군은 7월 9일 오후 6시부터 진지선에 포격을 가하는 동시에 증강된 1개 대대 규모로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주력이 북쪽 능선으로 공격을 집중하자 이곳을 담당하고 있던 김한용 중위의 3중대는 김용택 중위가 지휘하는 18포병대대 2포대의 포격 지원 아래 일제 사격을 가해 북한군을 심실마을 일대에서 고착시켰습니다. 국군의 집중 화력에 막혀 고음동으로 후퇴한 북한군은 국군 2대대 정면으로 공격한 북한군이 외양방, 하양방으로 진출하여 직사포와 박격포의 포격으로 동측방을 위협하기에 이르자 이에 호응하여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김한용 중위의 3중대는 북한군을 일격에 격퇴하고 어둠이 깃들 무렵 심근 부근의 봉우리에 참호를 구축하는 것처럼 보이는 북한군에게 박격포 포격을 집중했습니다. 이 무렵 동쪽 능선을 담당한 김종호 중위의 2중대는 외양방, 하양방으로 침입한 북한군이 돌출진지를 점령하고 있는 3중대에 대해 측면에서 사격을 가하자 중대의 화력을 총동원해 이를 견제했고 어둠이 깃들자 동측방의 계곡에 조명탄을 계속 쏘아 올렸습니다. 서쪽 능선을 담당한 양보 중위의 1중대는 꽃거리에서 3대대를 공격한 북한군이 하리 서쪽의 무명고지를 점령하자 60mm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집중사격을 가해 이를 견제했습니다. 이 무렵 우인접 부대인 박영섭 대위의 2대대가 가락골로 물러서게 되어 동쪽의 측면과 배후가 노출되자 1대 대장 최취성 대위는 1중대 일부 병력을 동남쪽 능선으로 배치하여 21년대와 진지교대를 위해 이동하는 10연대를 엄호하게 했습니다. 이창률 소령의 3대대가 방어하는 324고지에서 현천리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심곡리 돌출부로 침투한 북한군이 오전 4시부터 박격포 포격을 가하면서 강변로와 심곡리로 뻗은 북쪽 능선을 타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할이 서쪽, 무명고지의 동북쪽과 서북쪽 능선을 점령하고 있던 황기상 중위의 10중대는 대응사격을 가하면서 대대의 81mm 박격포와 포병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북쪽 능선으로 공격을 시도한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은 V자형 진지를 점령한 중대의 협공을 받고서 오전 5시에 퇴각했습니다. 이후 10중대 지역에는 정적이 감돌다가 오후 6시에 연대 전 정면에 걸친 포격과 더불어 슬금산에 대한 공격에 호응하듯 2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뒤실과 동북쪽의 심실 방면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이 북쪽 능선을 피해 양쪽 능선으로 공격해오자 화력이 분산된 10중대는 고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3대 대장 이창률 소령은 예비대인 맹보영 중위의 11중대에서 2개 소대를 차출해 꽃거리로 신속하게 이동시켜 뒤실에서 공격 중인 북한군의 측방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북쪽에서의 북한군 공격은 둔화되었으나 새롭게 투입된 2개 소대 규모의 북한군이 북쪽 능선으로 공격하여 10중대는 3면이 포위된 채 전황이 시시각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3대 대장 이창률 소령은 돌출된 무명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병력 손실을 자초하기보다는 방어에 유리한 511고지에서 결전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10중대에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황기상 중위의 10중대는 꽃거리 일대를 확보한 맹보영 중위의 11중대의 엄호하에 오후 9시에 511고지로 물러났습니다. 10중대는 511고지에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북한군에게 화력을 집중하여 이를 격퇴했습니다.
이 무렵 324고지를 점령한 최영구 중위의 구중대는 뒤실로 우회한 북한군이 10중대를 협공하자 60mm 박격포와 기관총 사격을 가해 이를 견제했는데 10중대가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 511고지로 철수하자 일개 소대를 동북단으로 추진시켜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7월 9일 정오 무렵 삼척과 정선의 경찰대대가 8사단에 합류했습니다. 김두용 총경이 지휘하는 삼척경찰대는 8사단이 강릉에서 대관령을 거쳐 제천으로 철수하자 도계 황지의 산악로를 거쳐 정선으로 이동한 다음 이곳에서 최영식 경감이 지휘하는 정선경찰대와 합세하여 일개 대대를 편성하고 영월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집결 중인 경찰병력을 규합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다가 밀려 순흥과 풍기를 거쳐 단양에 도착했습니다. 북한군이 동측방으로 우회하는 징후가 보이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을 추출하는 문제로 고심하던 8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경찰대대에 소백산맥의 역마루 일대를 차단하여 사단의 후방을 엄호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대대는 충분한 실탄과 보급 지원을 받은 후 백룡사 계곡 키방사를 거쳐 자정 무렵에 국망봉, 연화봉 등 소백산 일대에 배치되어 북한군의 우회에 대비했습니다. 북한군의 계속된 포격과 집요한 공세로 21년대가 혼전을 거듭하면서 전투력이 저하되자 8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7월 9일 오후 8시에 사단 예비대로 장림리의 대강국민학교에 집결해 있던 고근홍 중령의 10연대에 21년대와 작전 임무를 교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0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박치옥 소령의 일대대를 슬금산에 배치해 여기를 기점으로 반격을 감행하기로 하고 정순기 대위의 2대대를 가락골에 하병내 소령의 3대대는 현천리에 각각 진출시켜 21년대의 진지를 인수하게 했습니다. 정순기 대위의 2대대는 오후 8시 30분에 대강국민학교를 출발했으며 이어 박치옥 소령의 1대대가 후속했고 하병내 소령의 3대대는 현천리 부근에 포진하기 시작했으나 어둠이 깃들고 계속 내린 비로 산간 도로가 미끄러워 행군 속도는 느렸습니다. 가장 먼저 출발한 2대대는 7월 10일 오전 3시에 진지교대를 완료했고 후속한 1대대 역시 21연대 1대대와 진지교대를 완료했습니다. 3대대는 오후 8시 30분에 단양읍내로 집결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324고지는 21년대 구중대가 계속해서 확보하고 3대대는 현천리 일대를 담당하라는 수정명령이 내려옴으로써 오후 11시에 21년대 3대대 주력이 방어하는 511고지를 인수했습니다. 십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연대가 일선 전개를 완료하자 공격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대장으로부터 공격명령을 받은 정순기 대위의 2대대는 7월 10일 오전 5시에 김동증 중위의 5중대가 우측에서 김순기 대위의 6중대는 좌측에서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영규 중위의 7중대는 가락골 동북쪽 능선을 확보하고 음지촌 계곡을 제어하면서 북한군의 우회에 대비했습니다. 우측 공격을 담당한 5중대장 김동증 중위는 이홍진 중위의 2소대를 선봉으로 하여 664고지 정상을 탈취했습니다. 이 무렵 좌측의 6중대는 서쪽 능선을 타고 하양방을 목표로 돌진 중이었는데 북한군 화력에 밀려 고전하자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5중대가 측방 지원에 나섰고 이에 북한군 진지가 교란되자 이 틈을 이용해 6중대가 돌진하여 오전 7시에 하양방을 점령함으로써 하양방에서 664고지를 잇는 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664고지를 탈취하는 즉시 양방 외양방 기촌리에 적을 공격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정순기 대위의 2대대는 5중대가 양방 기촌리로 6중대는 외양방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전날부터 진지를 구축하여 밀집 방어태세를 갖춘 북한군이 완강하게 저항했으며 10연대의 전면적인 반격으로 결정적인 위협을 받게 되자 북한군은 오전 8시부터 곡사포와 직사포, 박격포 등 가용화력을 총동원해 일시에 국군의 공격 대형의 포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전황의 추이를 지켜보던 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사단의 대포 병사격을 긴급히 요청했으나 사정거리가 짧은 105mm 곡사포는 북한군 포병진지에 미치지 못해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북한군의 화력이 더욱 더 맹위를 떨치자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대대는 664고지로 물러나 6중대를 고지 좌측, 5중대를 고지 우측에 배치하고 7중대는 계속해서 가락골 동북쪽 능선을 점령해 북한군의 우회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공격부대가 방어부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고 해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어렵게 진출한 전선에서 물러나게 한 연대장 고근홍 중령의 작전 지휘를 보고 일부 장병들은 이런 연대장 밑에서 전투를 승리로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고흥동에서 심곡리에 이르는 지역의 공격을 담당한 박치옥 소령의 10연대 1대대는 오전 5시에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우측 공격을 담당한 박용학 중위의 3중대는 고흥동으로, 좌측 공격을 담당한 김익수 중위의 2중대는 계곡을 횡단하여 덕상리로 진격한 후 마을 서쪽 능선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대대 3중대와 2중대가 북한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을 무렵 하리 서쪽의 무명고지를 탈취한 3대대 11중대가 서측방으로 신속히 기동하여 합세하자 북한군의 화력이 분산되기 시작했고, 이에 맞춰 3중대와 2중대가 일시에 북한군 진지로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박용학 중위의 3중대는 강변에 짙게 덮인 안개 속을 약진하여 북상리 동쪽 봉우리에 있는 일개 소대 규모의 북한군을 무찌르고 고흥동 쪽으로 진격했는데, 그 동쪽 능선을 점령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박격포와 기관총을 집중하면서 완강히 저항하였으므로 중대는 서쪽 능선에 산계한 채 2.36인치 로켓포로 응사하면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좌일선인 김익수 중위의 2중대는 북상리로 돌진하여 마을 서쪽 능선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동서 양쪽 봉우리를 점령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일제히 사격을 집중하여 중대는 화망에 휩싸인 채 일진일퇴의 혈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동쪽 봉우리의 북한군 기관총이 위협적인 사격을 계속 가하자 이중대장 김익수 중위가 2.36인치 로켓포 2문을 이끌고 북한군 기관총자 10m 전방까지 포복으로 접근하여 기관총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러나 김익수 중위는 집중된 수류탄 공격을 받고 10여 미터의 벼랑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춘식 중위의 11중대는 북할이 서쪽 무명고지를 탈환하고 서쪽으로 진출하여 2중대와 합세한 후 북한군 진지로 약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북한군 포병이 일제히 포격을 시작했으며 북한군의 포격으로 인한 화약 연기와 굉음으로 인해 많은 병사들이 방향 감각을 잃었고 여기저기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대대장 박치옥 소령의 명령에 의해 각 중대는 북한군의 포격권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으나 계속된 포격으로 퇴로가 차단당하자 각계 분산되고 말았습니다. 분산 철수한 1대대는 슬금산에서 재편하는 즉시 3중대를 좌측, 1중대를 우측으로 하여 슬금산을 확보하고 2중대를 동남쪽 능선에 배치했으며, 이후 피하간에는 한동안 포격전만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11중대 1소대장 정구정 중위는 북한군의 포격권을 벗어나 강변도로 쪽에서 흩어진 병사들을 수습하면서 주력과 헤어진 채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정구정 중위는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벗어나 미처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고 도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연대장 고근홍 중령과 마주쳤습니다. 고근홍 중령은 정구정 중위에게 전장이탈자로 간주하여 총살한다라고 선언하고 권총을 뽑아 발사했습니다. 옆에 있던 부연대장 조원영 소령과 작전주임 은영원 소령 등 참모들이 극구 만류했으나 듣지 않았으며 실탄 7발이 모두 빗나가자 고근홍 중령은 화를 내면서 돌아섰는데, 이때 쓰러졌던 정구정 중위가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대한민국 만세를 삼창하고 자기 권총을 뽑아 입에 물고 발사했습니다. 고근홍 중령의 의도는 정구정 중위에게 각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위협 사격만 하고 돌아섰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죽일 생각이었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 7발을 쏘고도 죽지 않았다면 위협 사격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합니다. 정구정 중위는 연대장으로부터 전선을 이탈한 비겁한 장교로 오인받은 것이 억울하고 창피해서 자결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근홍 중령은 이미 신림 전투에서 명령 없이 후퇴한 소대장 2명을 총살한 바 있습니다. (7월 10일) 해질 무렵 북한군은 모든 전선에서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현천리 동쪽 10연대 정면에 대한 북한군의 공격은 견제 공격인 듯 공세가 강하지 않아 일격에 격퇴되고 사격전만 계속되었지만,
최영구 중위의 21년대 구중대가 확보하고 있던 324고지에는 일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오후 9시를 기해 대대적인 돌격을 감행해왔습니다. 구중대는 강릉 전투에서 50명 정도의 병력 손실을 입은 후 제천에서 학생과 청년방위대원 20명을 충원받았으나 전체 병력이 1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화기소대를 해편하고 3개 소총소대로 재편했는데 장교가 중대장 최영구 중위와 1소대장 경윤호 중위 2명뿐이어서 2소대와 3소대는 선임하 사관들이 소대장을 대리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324고지 공격 상황을 보고받은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단양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18포병대대로 하여금 324고지 일대를 집중적으로 포격하게 하는 한편 장림리에서 집결대기 중인 21년대를 북상리와 북할이 사이에 투입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게 했습니다. 324고지가 뚫려 단양읍이 함락되면 남한강 방어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단양에서 철수해야 했기 때문에 324고지를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장림리 대강국민학교에서 부대 정비를 마친 김용배 중령의 21연대는 사단장 이성가 대령의 명령을 받고 곧 출동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때 6월 28일 8사단이 대관령에서 강릉을 목표로 반격작전을 펼쳤을 때 실종되었던 사중대 3소대장 신영철 중위가 두문의 81mm 박격포와 소대원들을 이끌고 원대 복귀함으로써 김광철 중위의 사중대는 중화기중대로서의 기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출동 준비가 완료되자 21년대장 김용배 중령은 박영섭 대위의 2대대와 이창률 소령의 3대대, 각각 북하리의 437고지와 두악산을 목표로 진격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차단하는 한편 단양읍 상실이 확인되는 즉시 역습을 감행해 구중대를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최취성 대위의 1대대는 예비대로 현 위치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7월 10일 오후 9시 20분 박영섭 대위의 2대대가 선봉이 되어 5번 도로를 따라 북상하여 오후 11시에 목표 지점인 437고지에 진출하였고 2대대를 후속한 이창률 소령의 3대대는 장촌리에서 능선을 타고 두악산으로 이동했습니다. 3대대는 야간 산악행군으로 인해 행군 속도가 늦어 7월 11일 오전 2시에 두악산 북쪽 산비탈의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사단사령부의 긴급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양읍을 굽어보는 324고지에 21년대 구중대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상급부대와 통신이 두절된 채 일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협공을 받은 구중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지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중대장 최영구 중위는 병력이 많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북한군을 역습하는 것 같이 큰 소리로 공격명령을 내리면서 분산된 중대원을 수습해 가산리, 도락산, 적성리를 거쳐 예천으로 철수했습니다. 북한군 12사단은 7월 11일 오전 4시에 단양읍을 점령했습니다.